지금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히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비자 문제로 학교 등록이 중단되거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들이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SNS 활동, 그리고 경미한법 위반, 출석 상태 같은 요소들까지 체류 신분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지금은 더 엄격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유학생들은 CPT와 OPT 제도를 활용해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체류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갈수록 제한적이고 조건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CPT, Pre-OPT, 포스트-OPT 이 세 가지 제도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왜 이 방법들이 장기적인 체류 전략이 아닌 임시 방편에 불과한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T입니다. 이건 재학 중에 하는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특징으로는 반드시 학과 커리큘럼의 일부여야 합니다. 즉 학점을 따기 위한 인턴십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기는 졸업 전 보통 입국 후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재학한 후에 신청 가능하고 학교 담당자의 승인으로 별도의 EAD 카드 없이 I-20의 고용 정보가 찍히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설명할 OPT를 아예 못 쓸 수도 있으니 기간 조절이 굉장히 핵심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Pre-OPT입니다. 이것 또한 재학 중에 하는 거지만 CPT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특징으로는 내 전공과 관련만 있다면 학과 과정과는 직접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CPT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재학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이내 방학 때는 풀타임이 가능하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사용한 기간은 나중에 졸업하고 쉴 수 있는 포스트 OPT 기간에서 차감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리-OPT를 내가 2개월을 일을 했다면 졸업 후엔 단 10개월만 남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포스트 OPT입니다. 특징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전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기본 12개월이며 스템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이 가능해 총 36개월, 3년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승인 기간은 학교가 아니라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EAD 카드라는 실제 노동 허가증을 손에 쥐어야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규정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해도 간혹 사소한 실수가 발생되기는 마련인데요. 예를 들면 풀타임 CPT가 누적 10개월을 초과한다거나 OPT 서류 중 내가 하나를 잘못 내서 누락이 된다든지 혹은 OPT 기간 중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했을 때 10일 안에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와 관련된 사소한 실수 등으로 나의 세비스 넘버가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비스는 쉽게 말해 미국 이민국이 유학생 신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종료는 사실상 체류 신분 소멸을 뜻하므로 신분을 잃고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OPT 기간 안에 H-1B 취업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남을 수가 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H-1B는 추첨제죠. 포스트 OPT 3년을 다 사용했는데도 추첨에서 연속으로 탈락하게 되면 그 비싼 대학교 학비와 경력은 결국 귀국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은 재학 중 학점을 따며 일하고 싶다면 CPT가 맞고요. 졸업 전인데 CPT 조건이 안 맞을 땐 아쉽지만 쓰는 게 그땐 Pre-OPT, 그리고 졸업 후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쌓는 게 목적이라면 포스트 OPT가 되는 겁니다. CPT, OPT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기본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살 얼음판 위에서 조심히 걷는 것이지 이 살얼음판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 불안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영주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영주권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